저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지금 26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고 현재 이 SDL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좀 너무 피상적일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좌우명이에요.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관계를 할 때 제가 먼저 사랑하고 굽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좌우명이고, 평생 배우는, 뭐든지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좌우명이고, 힘든 일 있어도 긍정적이고 유쾌하게 생각하는 게 좌우명이에요. 지금 하시고 계신, 휴직 중인 하고 계신 일도 그런 쪽의 일이신가요? 네,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네,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좋은 성적 받는 거, 그런 것보다는 좀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 되는 걸 많이 바라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공부만 하다가 아이를 낳는데 너무 경험도 없고 아는 게 없어서 첫 번째는 배우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동기였어요. 그래서 배우면서 지인이 이 SDL 강의가 아주 알차고 교수진도 훌륭하다는 말을 들어서 바로 수강하게 되었어요. 제가 특별히 뭘 잘해서 성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아기 키우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아이 재워놓고 새벽 시간에 이미 제가 결정한 것이고 공부하고 배우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거의 잠을 3-4시간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낮에는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에 혼자 깨서 수업 몰아서 듣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새벽 시간에, 그리고 조각조각 남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10분이라도 잘 활용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실습지 구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직접 방문도 해보고 전화로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거의 30여 곳 넘는 곳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절을 당한 사유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미 실습자가 내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기관에서 실습생 자체를 받지 않는다라는 2가지 이유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유만 잘 해결을 하면 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2학기 때 보육실습이 이렇게 오픈되고 한 달 정도 전에만 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그때는 2달, 3달, 4달까지 실습생이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적어도 3개월? 이 정도 이전에 이미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실습생 구하시지 않냐고 물어보면 이제 고생 안 하고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저도 알았다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거절 안 당했을 텐데, 촉박하게 구하지 마시고 좀 더 시간의 텀을 두고 미리 집 주변부터 시작해서 구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숙지를 선정하실 때 어디 참고한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혹시? 저는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 집 근처부터 쭉 알아보고 리스트를 딱 뽑아가지고 다 전화하고 방문했었어요. 전화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좀 호감이 있는 곳들은 직접 방문하고요. 그런데 한 30여 곳에서 방문한 30여 곳이나 전화한 30여 곳이 대부분 내정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3개월 후에 안 되세요? 이런데 이미 그때는 저희는 또 기간 내에 하는 어떤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거절당했던 거지, 이렇게 원격 교육이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SDL 수업 굉장히 질도 좋고요.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고 좀 더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일찍 구하신다면 좋은 기관 충분히 구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실습지를 구한 게 굉장히 우연히 구하게 된 건데, 집 주변이 하도 구해지지 않아서 이제는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이사를 갈 뻔한 동네가 있는데, 그래서 순간 거기에도 있겠지 하면서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내정자가 있다. 그래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냥 어떤 전화상의 느낌으로 호감을 가지시고 아는 원장을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또 마침 저희 집하고 가까운 한 정거장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 바로 또 찾아갔더니 오케이 이렇게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는 보육실습 하면서는 내 배경이 어떻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육에 관련돼서 나는 지금 초보자고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데, 내 나이가 이런데 어린 사람이 나를 가르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어리신 선생님들이지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것들, 뭐 애가 코를 흘리는데 코를 닦는 모습조차도 거기에서도 배움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게 다 배움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연령대에 이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내 아이를 키우거나 다른 아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가정어린이집은 배울 게 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각 나이에 따라서 도달해야 되는 발달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가 높은 아이들에게만 어떤 교육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반도 제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내시기 때문에 있어 봤거든요. 충분히 그 아이들에게도 그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고 교육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제대로 뒤집는다, 뭐 이런 영세반에서 눈을 맞추고 웃어준다, 이런 거 충분히 교육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배웠고요. 또 2세반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신체 활동이라든가 예술 영역이라든가 이런 수업 부분을 참관도 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또 이제 아직 주관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회가 앞으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제가 구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보통 뭐 2주 지나고 3주째 많이 온다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최악일 수도 있겠는데, 첫 주가 끝났고 그 다음이 이제 추석 연휴였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추석 연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시댁에 갔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었고 다시 이제 서울로 왔는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분도 여자인데 설마 추석 연휴가 지나고 월요일에 오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날 오셨어요. 일주일 지나고 오셨는데 이제 굉장히 당황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를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컸고요. 보육일지를 틈틈이 써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습이 끝나면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정말 자고만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역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보육일지를 썼어요. 좀 피곤하긴 했지만 써놓고, 보육일지에 이제 교수님이 강의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현장에서 배웠던 것이나 어떤 만들었던 것이나 했던 활동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육일지에 이렇게 많이 붙였고, 이제 그 부분을 교수님이 오셔서 체크하면서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실습생의 복장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본적인 자세와 준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불량하게 안 하시면, 그래서 저도 이제 앞치마 거기서 해주신 대로 딱 착용하고 복장 단정하게 하고, 열심히, 그때는 영세반에 가서 애를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 애들이 밥 잘 안 먹기 때문에 애들이 흘린 밥풀을 덕지덕지 붙이고 교수님을 맞이했는데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아주 좋아하시고, 오히려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고생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제가 커피라도 정말 한 잔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이렇게 오늘 오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게 정말 죄송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다양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의 어떤 양육 때문에 목적을 두고 듣는 분이라면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이 발달 단계마다 내가 어떻게 응대해주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를 꿈꾸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단지 수업을 빨리 듣고 빨리 패스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 공부의 과정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현장에서 이런 이론이 뭐가 적용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그런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에서 묻어버려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이론들이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하나하나 듣는 거 너무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느낌으로 수업을 듣지 마시고 좀 더 주도적인 느낌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교수님 궁금해요란에 질문도 하면서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너무 재밌다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시면 이 보육교사 2급을 따시는데 좀 더 힘이 되실 수 있으시고 나중에 교사의 자리에 가셨을 때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을 말하면 저희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섭섭해할 수도 있겠지만 친정 식구들이었어요. 아기가 있으면 어디다 맡겨놓고 실습을 또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시험이 있거나 이럴 때는 옆에서 애가 울거나 이러면 도저히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시험이 있거나 과제 있을 때 주로 과제는 막 며칠을 밤을 새서 타이트하게 썼었거든요. 그럴 때는 도저히 아이를 맡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사랑과 정말 내 자식처럼 우리 아이를 받아줬던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저희 언니, 여기 와서 인터뷰했던 저희 언니,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언니가 있는데 언니 둘이서 거의 저희 아들을 너무 잘 봐줬어요. 그게 어쩔 땐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고마웠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습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보육교사 자격증 처음에 이 과정을 이수한다고 했을 때 많이들 생소해하고 놀라했지만 지지해주고 그리고 아이를 돌봐주느라고 시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준 우리 친정 식구들, 엄마, 언니들 너무 고마워. 언니들이 없었으면 내가 절대로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우리 아들이나 아니면 다른 수많은 어린이들을 대하면서 어떤 이런 배움들이 흘러나가게 될 때 언니들하고 엄마가 해줬던 그 희생이 같이 흘러나간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영광도 같이 돌리고 싶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갚아나갈게요.